2024년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클럽 DJ로 활동하던 예성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까지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가깝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8년형이라는 처벌이 과연 충분했을까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교훈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졌습니다. DJ 예성은 만취 상태로 고가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배달 기사로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예성이 사고 직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후 예성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안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사람을 죽인 뒤의 태도가 인간적 양심은커녕 비인간적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성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며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성과 검찰은 각각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예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예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법적 종결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여론은 뜨겁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8년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는 이미 살인 도구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자의 선택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8년 뒤 출소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사고 이후 예성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모습으로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술 마시고 운전이라는 치명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단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연 충분했을까요?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DJ 예성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처벌 및 예방체계의 방향성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처벌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점은 국제적인 법률 전문가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진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번 판결이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여전히 엄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한국이 보다 강력한 처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법적,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DJ 예성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죄질이 악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처벌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DJ 예성 사건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된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제교통안전 전문가는 음주운전 사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유럽의 법률학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J 예성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법적 처벌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판결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전 세계적인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